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현대무벡스 최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예고부터 저번 주 금요일 하락까지 단기적으로 변동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화요일인 9월 30일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승 나오는 이유가 뭔지, 로봇테마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타점까지 싹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 돈,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관심받고 있는 이 로봇주 방향성과 가장 중요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영상 뒤에는 원전 관련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부터 살펴봐야겠죠. 우선적으로 저번 주 목요일 현대 엘리베이터가 보유지분 약 7% 매각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 방식은 시간의 매매로. 자, 매각 후에 지분율 55.88%에서 48.87%로 변경. 자, 추정하는 처분 금액 약 735억 원입니다. 자, 물량이 유통되니까 부담감이 생기면서 이 변동성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장 왜 이렇게 안 좋았나요? 미국의 이 GDP 성장률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쉽게 말해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2025년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국내 주식장이 흔들리면서 빠진 겁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너무 고점이다,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투자자들이 겁을 먹는 거죠. 거기다 이제 명절이니까 이 현금화를 하려는 심리, 즉 차익 실현하는 이 매도세가 나온 거죠. 명절에 용돈이다 뭐다 돈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로봇테마 상승 이어나간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 이 GDP 성장률 최고치를 찍었네? 그럼 경기가 좋아져. 그러면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겠죠. 글로벌 기업들 지금 인건비 절감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로봇주 관심을 받는 이유, 노란봉투법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 신사업 지원 주 4.5일째까지 나오면서 자, 기업들 죽어나가는데 인건비까지, 전 세계 로봇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로봇테마입니다. 근데 이 로봇테마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엄청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현대무벡스를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앞전에 이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 상승 나오는 힘을 보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까지 받았던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전 영상 짧게 1분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엄청난 상승 이후에 꼬리들 달렸죠.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소화가 좀 진행이 됐으니까 밑으로 밀렸어도 안 이상합니다. 그쵸? 조정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데 버티면서 상승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이 위에서 앞으로 놀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현재 현대무벡스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주가가 아래로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왔어도 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버티면서 상승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투자 경고 해제가 안 되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제가 결국에 버티면서 상승이 나왔고 투자 경고 해제가 안 돼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뭐 지분 매각이다 뭐다 내려왔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다시 여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현대무벡스 이 단가 조정 짧게 거치면서 상승은 크게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월봉 차트를 좀 보면 넘어갔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위에 매물대가 없겠다, 상승 나오면 더 크게 상승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자, 우선 지분 매각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뭐 3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받는지 조건은 어떤지 자, 체크를 해야 되고, 단순 매각만 아니다라고 하면 자, 현대무벡스한테 좋으면 좋았지 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류자동화라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 여전하고, 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 자, 하반기 북미 ESS 배터리 팩부터 뭐 국내 제조 대기업 등등 건당 500억 원 이상의 다수의 수주권에 입찰을 해뒀기 때문에 곧 성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리온 진천 CDC 스마트 물류 구축 계약을 체결을 했고 2027년 10월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돈이 찍히는 실제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로봇 산업 업황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도 높지가 않고 실제로 매출이 성장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로봇주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추후에 이 로봇 사이클이 끝났을 때
진짜 돈을 버는 로봇 주들만 남을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실적이고, 이 실적을 뜯어보고 성장 밸류에이션 얼마나 줄지 판단을 하고 더 들고 갈지 우리가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무백스 실적을 좀 보면, 자, 2분기 매출 989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으로, 자, 매출은 36%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가 빠졌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외주 용역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주로 하청업체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라든지 뭐 하청이 납품하는 제품 뭐 이런 매입비로 구성이 되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외주 용역비가 상승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소될 일시적인 이슈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증가하는 이 물류 자동화 수요에 맞춰서, 자, 2022년에는 2천억 수준이었던 이 연간 수주 금액이 2023년부터 현재 4천억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자, 상반기에 오리온 수주가 들어왔다라는 건 현대무백스가 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을 한 만큼 기술력, 완성도, 사용성까지 인정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 수혜를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증권사들도 신규로 수주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을 하는, 자, 그런 식으로 한탕주의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 로봇주 뭐 계속해서 수요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해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비중 관리입니다. 아무리 앞으로가 좋다라고 해도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자체로도 리스크예요. 적절하게 비중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은 종목으로도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손실 봅니다. 자, 상승장에서 욕심 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불려나가 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대무백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지 손절가를 정하고 매수 들어가서 손절가를 이탈한 것 같아, 그러면 적절하게 손절도 하고, 이탈을 안 했으면 끌고 가서 수익 실현도 하고, 실현했으니까 다음 종목으로 순환하고, 자, 이런 원칙만 지킨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 분석하면서 검색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입니다. 꾸준한 수익. 처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실수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랑 같이 큰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 목표가 이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자, 제 영상 하단에 링크 보이실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 선택해주시고, 두 개 다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시청한 종목 현대무백스 적어주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010 뭐 땡땡땡땡 하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현대무백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뉴스보다 중요한 건 공시예요. 공시. 신규 수주 소식 나오고 이 분기 실적이 언제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대무백스 지분 매각 이 기간에 맞춰서 누가 받는지 블록딜 체크하면서 비중 조절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실적, 자, 현대무백스 실적 매출은 올랐지만 이익은 떨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 분기에 이 영업이익 개선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 CDC 같은 이런 이름이 보이는 레퍼런스가 추가가 되는지, 이 수주 규모 점점 커지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오리온 수주 같은 경우에 하반기 말씀드렸던 그 수주 입찰 결과, 그리고 분기 실적, 자, 이런 연결 시점 체크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고점 구간이지만 만족하는 수익 챙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점 있죠, 전고점,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 정보들, 그리고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대무백스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대응해서 수익 얻어가는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구독 버튼, 이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도 하나 더 챙겨왔는데, 200% 큰 수익 예상하는 히든 종목 챙겨왔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이 히든 수익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 자,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원전 관련주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원전 관련 영상 많이 찾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이 영상 하나로 이 종목 집중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 종목, 자, 원전주 관련된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앞으로 수익률 200% 이상으로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하셔서 이 종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등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 해결하려고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에서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죠. 최근 미국에서 원전 부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50년까지 이 원전 100기를 짓겠다라는 이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용량도 4배 늘리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현재 미국 원전 이 컨소시엄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철폐했으며 원전 설계 인증 기간을 무려 4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 허가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즉 미국은 원전 생태계를 다시 키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필수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을까요? 무려 400기 이상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원전에는 수명이 있다라는 거. 2025년 5월 기준 전 세계 연구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2개 국가에서 214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체된 원자력 발전소는 25개에 불과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 IAEA는 2050년도까지 약 588기 이상 원전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원전은 멈췄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해체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고 비용은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 한 기 해체 비용은 1조 원 안팎, 국내 시장 규모만 해도 약 24조 원이에요. 전 세계가 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가치를 5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는 초대형 먹거리, 엄청난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이 블루오션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기술력 입증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원전주 공략을 해서 이 히든 종목 가져가야 26년도에는 정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국내 시장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7년에 연구 정지된 이후로 드디어 올해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한국이 처음으로 이 원전 해체 경험을 쌓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완료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몇몇 개의 기업들이 이 해체 진행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여기서 확보하는 노하우가 쌓이면 향후에 해외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해체 기술을 습득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이 한 번 경험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일찌감치 이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 달성을 목표로 2015년도 10월 달에는 이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96개 해체 기술 중에 핵심 기반 기술 38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고 상당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기술 2022년 기준 선진국 대비해서 82% 수준인데요. 블루오션 시장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제염, 절단, 폐기물 처리 등 이 핵심 분야에서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도 개선 등 다양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도 즉각 반응을 했죠.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급등 랠리를 보였는데 어떤 종목은 하루에도 상한가 가까이 폭등을 했고 또 다른 종목은 불과 몇 주 만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시장에서는 이미 원전 해체를 차기 테마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전 관련주 단기 테마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때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았어요. 예를 들어서 원전 계약이 하나 터지면 보통 유지 이 가동 기간이 60년, 7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계약 체결되면 시장에서는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받아들였고 관련주들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했던 거 그대로 반납하는 이 하락 조정,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원전은 단순히 이런 건설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노화 기종, 이 원전 해체 이런 이슈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예전처럼 단기 테마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전 해체는 방사선 제염, 고준위 폐기물 처리, 정밀 절단 등 민감한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우선 첫 단추 고리 1호기 해체 수주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이 수익률, 얻게 되는 수익률 또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 해외 시장 수주까지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대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자,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은 다 다릅니다. 자, 어떤 회사는 방사선, 계측 제어, 설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뭐 폐기물 저장 용기, 그리고 핵심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 해체 공정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감도 보여주고 있죠. 단순하게 이 테마에만 얹혀가는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 이런 해체 과정에서 이 기술 수입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승을 주도할 이 원전 해체 최대 수혜주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200%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들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려보기 전에 주의할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지금은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수익화가 되려면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적으로 일단 진행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 해외 진출, 이것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모멘텀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여기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 기대감과 수급으로 인해서 이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실제로 이 수주가 계약이 되는지, 그리고 해외 해체 시장의 진출 여부, 기술 인증 여부까지 이 세 가지가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단기 테마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중장기 성장, 이 스토리로 가져갈 건지 여러분 스스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도의 안정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 원전 해체 분야에서 기술력, 수주 경쟁력,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 과연 이 기업들이 단순 테마주로 끝나는지 아니면 진짜 이 글로벌 500조 시장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죠. 오르비텍, 우진엔텍, 대창솔루션, 그리고 비츠로테크 등등. 자, 제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기술력, 이 수주 상황 보고서 형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면 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자분들한테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는 이런 재밌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